옛날 옛적 프랑스의 르옹숲에는 신비한 여우가 살고 있었다. 이 여우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잡을 수 없었다. 여우는 어둑어둑한 밤이면 나뭇가지 사이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자신의 금빛 털을 휘날리곤 했다. 르옹숲 주변 마을에는 여우에 대한 많은 전설이 전해졌다. 사람들은 여우가 마을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그러나 초승달이 뜨는 밤 여우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한 해 동안 불운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마을에는 에밀이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갈고 밤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에밀은 여우에 대한 전설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저 여우가 멋진 동물일 뿐이라는 생각을 했다. 어느 날 밤 에밀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날따라 숲은 유난히 고요했고 달빛은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그의 시야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건 바로 그 유명한 금빛 여우였다. 순간 에밀은 얼어붙었다. 그의 상식과는 달리 여우는 그의 앞을 지나가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우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했다. 에밀은 그 눈빛에 이끌려 조심스레 다가갔다. 여우는 기다렸다는 듯 에밀을 숲의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돌로 만들어진 석상이 있었는데 석상에는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 것처럼 빛나는 반지가 놓여 있었다. 여우는 반지를 입에 물고 에밀에게 건네주었다. 에밀은 놀라서 반지를 받아들었고 그 순간 여우는 사라졌다. 에밀은 그날 이후로 많은 기이한 경험을 했다. 반지를 손에 낀 순간부터 그는 신비로운 힘을 얻게 되었고 그의 밭은 비옥해지며 큰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에밀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며 그를 찾아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에밀은 반지가 가져다주는 부와 힘에 점점 탐닉하게 되었다. 그는 곧 자신의 품위를 잊어버리고 오만해졌다.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에밀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에밀이 자리에 누워 잠들려고 할 때 다시 그 여우가 그의 꿈에 나타났다. 여우는 에밀에게 속삭였다. 내가 참된 행복을 원한다면 반지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 에밀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후회하기 시작했다. 결국 에밀은 마음을 다잡고 여우가 처음 반지를 준 그 장소로 돌아갔다. 그는 반지를 석상 위에 내려놓고 조용히 숲을 나왔다. 그날 이후로 에밀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그는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르옹숲의 여우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에밀은 그 여우가 자신에게 참된 인생의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에밀의 변화를 보며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마음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르옹숲의 여우는 여전히 신비로운 전설로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전해져 내려왔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 로슈에트르 드 아모라에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 좋아하는 전설적인 마법의 정원이 있었다. 정원은 루이라는 젊은 식물학자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곳은 수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온 특별한 마법의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루이는 고아로 자랐고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라곤 할머니의 오래된 정원 하나뿐이었다. 그는 비록 가난했으나 식물을 가꾸고 친구들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이 정원에는 장미, 해바라기, 수선화 등 여러 다양한 꽃들이 계절마다 피어났으나 모두들 가장 신기했던 것은 바로 정원의 한가운데 서 있는 커다란 에메랄드 나무였다. 이 나무는 그냥 보기에도 그저 아름다웠지만 이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에메랄드 나무의 잎을 한 장 까서 향기가 바다 건너 닿는 곳에 심으면 그곳에도 이와 같은 나무가 자라난다고 했다. 또 나무의 열매는 마음속 깊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루이의 정원을 방문해 나무를 보고 싶어 했지만 루이는 몇 가지 규칙을 정하여 그가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들만 정원에 들어오도록 했다. 루이는 이 정원을 사랑하여 매일 아침 일찍 태양이 떠오른 직후에 정원을 돌보고 식물에게 물을 주며 돌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도 그 에메랄드 나무의 잎이 점차 시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이유가 무언지 몰랐던 루이는 몹시 당황스러워했다. 그는 무언가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정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루이는 마을의 가장 오래된 현자 피에르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피에르 할아버지는 루이의 조부모 때부터 이 정원의 마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을 루이에게 전하였다. 마녀가 이 정원에 저주를 걸었다네. 그녀는 이 나무의 마법을 손에 넣어 세상 모든 꽃을 그녀만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였지. 라며 피에르 할아버지는 설명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네.
우리가 이 저주를 풀 수 있다면 정원은 다시 살아날 걸세. 하지만 반드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네. 해가 진 후 가장 붉은 장미를 찾아 산 정상에 비닐의 샘에 담가두고서 정원으로 돌아가게나. 루이는 즉시 장미를 찾기로 결심했고 밤중에 혼자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철저히 피곤했지만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샘물에 담갔다. 그리고 그 물을 조심히 에메랄드 나무에 가져와 물을 주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등장만 하듯 점차 잎사귀가 다시 푸르러졌고 이내 활기를 되찾았다. 이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고 루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다. 이후 그는 자신이 가진 마법의 비밀을 더욱 지키기로 마음먹고 정원이 항상 사람들과 자연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후로도 루이의 마법의 정원은 오랫동안 그 신비로움을 유지하며 수세대에 걸쳐 주민들에게 사랑받았다. 이렇게 루이의 이야기는 향기로 가득 찬 프랑스의 아름다운 동화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조용한 시골 마을 근처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을 걸곤 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마법의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는 매일 밤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왔으며 사람들은 그 노래를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마을에는 소피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즐기며 언제나 숲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소피는 밤에 몰래 숲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서 핸드램프를 들고 숲속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한 소피는 곧 아름다운 노래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노래를 따라가던 소피는 환상적인 풍경의 한가운데 눈부신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그 호수 주변에는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노래는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요정들은 소피를 환영했으며 그녀에게 숲의 비밀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숲의 중심부에는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는 세상 만물의 소리를 간직하고 있었죠. 요정들은 그 나무의 비밀을 소피에게 이야기하며 하나의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사람들에게 이 숲의 소리를 사랑하되 그 이면에 숨은 비밀을 절대로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소피는 이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마을에서 숲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숲의 노래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듯이 매일 밤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소피의 이야기를 전설로 여겼으며 언제나 숲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소피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소중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작은 프랑스 마을과 마법의 숲은 오래도록 평화롭게 공존하며 사람들은 언제나 이 숲을 보며 아름다운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숲의 비밀을 간직했던 소피의 이야기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전해져 그들이 자라면서 또한 숲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마법의 숲과 소피의 전설은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루시앙이라는 외로운 늑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시앙은 그의 특별한 회색 털로 인해 다른 늑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털은 달빛 아래서 마치 별이 반짝이는 듯 빛났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을 부르는 존재로 오해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루시앙은 혼자 숲속을 거닐다가 은빛의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나무가 아닌 오직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마법의 숲, 아주망루 코레의 입구였습니다. 루시앙은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말하는 부엉이, 노래하는 나무, 심지어 하늘을 나는 물고기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루시앙은 물고기들과 함께 하늘을 날며 숲의 이곳저곳을 여행했습니다. 숲의 중앙에는 거대한 수정 연못이 있었고 연못의 중앙에는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루시앙은 연못 가장자리에 다가가 깊은 물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속에서 그는 자기의 반사된 모습을 보았고 그 뒤에는 기이한 형체가 어른거렸습니다. 그 형체는 마법의 숲의 수호자, 고대의 요정이었습니다. 요정은 루시앙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루시앙, 너의 특별한 회색 털은 이 숲과 공명하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보았단다. 너는 이 숲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요정은 루시앙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마법의 깃털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루시앙은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늑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고
마을 사람들로부터의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루시앙은 소원을 빌어 마을의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그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하였고 그가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강한 존재인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마을의 모든 생명체들은 루시앙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루시앙은 마을의 수호자가 되었으며 그의 회색 털은 이제 공동체를 비추는 빛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매년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며 그를 기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루시앙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 전설 속의 한 조각으로 남게 되었으며 외로운 늑대와 마법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